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우고 있었냐면 접선의 방정식,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배웠었고, 첫 번째 유형이 뭐였느냐? 첫 번째 유형이 접점을 알 때야, 접점. 곡선 위에 점을 알려줬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그 접점을 알려준 거지. 접점을 A, B라고 이렇게 알려줬을 때. 네,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건 접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여긴 지금 미분계수와 관련된 거, 그 접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부분이지. 그래서 직선을 구할 때 접선의 기울기를 활용할 거다. 그래서 뭐 할 거라고? 직선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한 점이, 접점이 A, B니까 어차피 이 점을 지나야 돼. 지나는 한 점을 알려준 거고,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F'A겠죠?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아니까 이거 가지고 방정식을 세우면 된다. 접선의 방정식을. 직선이지. 어떻게? Y-B는 기울기 F'A에 X-A다 하면 기울기가 F'A고 A, B를 지나는 직선이지. 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뭐였어? 유형 2번은 이제 뭐냐면 기울기를 알려준 거야. 기울기를 M이라고 알려줬을 때야.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접선을 구하려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한 점은 항상 접점을 갖다 쓸 거거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접점을 안 알려줬잖아. 기울기를 알려줬지. 기울기를 지금 M이라고 알려줬다고. 근데 접점을 안 알려줬지? 야, 근데 기울기 구하려면 그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접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지. X좌표를. 맞지? 그래서 안 알려줬잖아. 그래서 이렇게 접점의 X좌표를 모를 때는 그냥 미지수로 둔다. 그래서 T, FT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T를 구하러 간다. 어떻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M인데 M이라고 알려줬는데 그게 F'T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요게 M이 숫자야. F'T는 T가 문자고. 그러니까 도함수를 T 대입해서 만든 방정식 되지? 이제 요 방정식을 풀어서 T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T값을 구하면 이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 알고 점 아니까 풀면 돼요, 이제부터. 알겠지? 그리고 오늘 할게 세 번째. 자, 유형 3번. 지금 할 건 뭐냐면 이거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도 똑같았는데 원 위에 접점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그 다음에 기울기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원 할 때. 그 다음 뭐였지?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이런 거였지. 네, 똑같아요.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을 A, B라고 알렸다고 칩시다. 그 A, B에서 그은, 그 곡선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야. 알겠지? 그럼 유형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어차피 뭘 알아야 되냐면 접점을 알아야 되고 점 하나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기울기 아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는 게 없지? 그래서 뭐 할 거냐? 접점 모르기 때문에 접점을 설정을 할 거야. 아까처럼 모를 때는 그냥 미수 두면 된다고. 그래서 T, FT라고 이렇게 X좌표를 설정했다고. 그럼 기울기가 뭐지? F'T가 되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일단 식을 세운다. 일단 식을 세워요. 그러면 Y-FT는 F'T가 기울기고 X-T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지금 T가 미지수야. X랑 Y는 원래 함수에 있는 그 문자고. 됐지? 근데 요 함수가, 이 접선이 이 점 지나야 되잖아. 원래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점에서 그은 이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나 지금 이 점을 몰라서 이 점을 T, FT라고 설정하고 그린 거야. 근데 그 직선이 이 점 지나니까 이 점 대입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요 점을 대입한다. 요 점을 대입하면 A랑 B는 숫자야. 알려준 거니까. 그럼 뭐가 되느냐? B는 B-FT
F'T의 A-T. 그래서 요 식에는 B 숫자고 A도 숫자고 T만 문자야. T만 들어있는 방정식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 한다고? 요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을 구한다야. 그럼 이제 접점도 알 수 있고 기울기도 알 수 있게 되지. 그럼 이제 답을 쓰면 되는 거고. 알겠죠?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 이게 지금 70쪽의 예제 3번이에요. 대표 3번. 그래서 대표 3번을 풀어봅시다. 자, 뭐랬냐면 0,-2에서 0,-2에서 주어진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4x-1의 근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큰 걸 구해보래. 이거 지금 일단 그림을 그려서 느낌부터 잡고 시작하자. 알겠지? 왜냐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아레르볼로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맞지? 요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몇이니?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2죠. y좌표는 몇이세요? 꼭지점 y좌표는? 마이너스 2 대입해서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다. 됐어? 그리고 이 곡선 밖의 한 점 0,-2면 0이면 오른쪽에 있고, 높이가 마이너스이면 얘보다 좀 위에 있지, 뭐 이런 점이라고 칩시다. 이게 0,-2. 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그리면 두 개가 나오지.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는 요 하얀색 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슉 접하게 되지. 이 중에서 기울기가 더 큰 거니까 이거 찾으라는 소리야. 알겠지?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찾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난 둘 다 찾아보려고. 자, 어떻게 한다고?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근 접선을 구하세요 할 때 제일 처음 시작은 항상 뭐야? 접점과 기울기를 아는 만큼 갖다 쓰는 건데 둘 다 모르지. 이럴 때 뭐 한다고? 접점을 설정한다. 접점의 좌표를 t, 이거 식 쓰기 귀찮으니까 ft라고 쓸게. 이거 fx라고 하고. 그럼 기울기가 뭐라고? f't인데 이거 y'이 ex 플러스 4니까 2t 플러스 4지? 그래서 기울기가 2t 플러스 4야.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세운다. 그래서 y 마이너스 ft잖아. t 대입하는 걸 빼라고.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죠? 빼는 거니까. ft 이거 자체를 빼는 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바뀐 거야. 그게 기울기 2t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t잖아. 맞니? 그래서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2t 플러스 4인 직선이야. 얘가 뭘 지난다고? 얘가 0,-2를 지나야죠. 그래서 대입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 넣어서 0 여기다 넣는 거지. 0 넣어서 마이너스 t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4t네. 넘어간다. t제곱. 마이너스 4t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넘어와서 1이죠. 따라서 t가 뿔마 1이더라. 그럼 이제 접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접점이 이제 이 점 두 개가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이면 1 빼기 4 빼기 1인가? 그럼 마이너스 4? 그 기울기는 t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지금 마이너스 1 넣고 있지? 마이너스 1 넣으면 2 기울기. 그래서 y는 e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그 다음에 접점이 하나 더 있지? 1, 넣으시면 1 플러스 4 빼기니까 4네. 기울기는 6이고 그래서 y는 6x에 1 넣으면 4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답은 얘를 얘기하는 거지. 기울기 더 큰 거 찾으래서 이게 얘야. 얘가 얘고. 알겠죠? 이렇게 찾으면 특별한 거 없죠? 그러니까 요 패턴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을 했는데 공통점은 뭐야? 접점과 기울기를 아는 만큼 갖다 쓰고 풀이하면 돼요. 접점을 몰라? 그럼 미지수 두고 방정식 만들어서 방정식을 푼다. 여기도 접점을 몰라? 미지수 두고 방정식 세워서 방정식에서 t값을 구한다야. 알겠지?
자, 마지막 4번. 유형 4번은 뭐냐면 두 곡선이 접한다야. 두 곡선이 접한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이다. 곡선 이런 게 하나가 있어. 또 다른 곡선이 있어서 요렇게 됐대. 그래서 두 곡선이 요 한 점에서 만나면서 요렇게 접선을 그리면 그 빨간색 접선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접선이라고 불러. 두 곡선이 접하면 그 접하는 점에서의 접선은 공유하게 된다고. 그걸 공통접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뭐 하느냐? 접점의 x좌표를 뭐 a라고 해볼까? 그러면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느냐? 식을 두 개를 세울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식을 y는 fx라고 하자. 이 식을 y는 gx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울 수 있는 식이 두 개야. 첫 번째 fa랑 ga가 똑같죠? 함수값이 똑같다고. a에서의 함수값. 두 번째 f'a랑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공통접선이니까 기울기도 똑같겠지? g'a도 똑같더라. 이 식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4번 볼게. 대표 4번. 두 곡선이 있는데 여기다 바로 쓸게요. 두 곡선이 있는데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고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cx가 뭐라고? 1,2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데 이게 1이래.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한다고? 여기다 1 넣으면 2가 나와야 돼요. 여기다가 1 넣으면 2 나와야 된다고.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여기다 1은 1 더하기 c와 같아서 그게 2가 돼야 된다고. 1,2니까. 두 번째는 f' 여기다 미분하면 2x 플러스 a지. 거기다 1 대입하면 2 플러스 a잖아. 2x 플러스 a에다가 1 대입하면 이거랑 여기다가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c죠. 1 대입하면 3 플러스 c네. 둘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윗줄에서 c가 나왔지? c는 1이다. 그럼 이건 4죠. 그래서 a는 2다. 2a가 4니까. 근데 1 플러스 a가 2니까 이게 3 더하기 b가 2가 되려면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어요. 됐죠? 그래서 뭘 하게 됐느냐? f' 이거.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4고 1,1을 지난다잖아. 그래서 접선을 2번이 접선을 구하세요. 그랬어. 공통 접선을. 그래서 y는 기울기가 4니까 4x 그 다음에 1,2를 지난다 그랬지? 1,2가 공통 접선에서 1 넣으면 2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 하면 이게 2번이고 얘가 1번이고. 엄청 간단하지? 네. 물론 간단한 문제를 푼 거지만 알겠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복잡해져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자, 드디어 오늘 할 걸 합시다. 앞에서 우리 연속 배웠을 때 정리 2개 배웠었는데 기억하냐?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려고 한 거 땡큐였잖아. 그거 뭐였지?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 정리라는 녀석들은 항상 그 결과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을 기억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그 정리를 써먹을 수 있는지. 알겠지?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는 언제 써먹는 거야? 최대 최소 정리를 말로 해볼게.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항상 존재한다가 최대 최소 정리인데 언제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내에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둘 다 갖는다가 최대 최소 정리였고 사이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데 양쪽 끝값이 달라요. 이렇게. 그럼 그 두 개를 연결해줘야 되거든? 그럼 당연히 그 높이, 사이에 있는 높이를 어느 순간 한 번에 지나가야 되지. 그런 점이 반드시 있다고. 이게 사이값 정리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음수야, 하나가 양수야. 그럼 그 두 개가 연속이야. 이렇게 연결해야 돼. 그러면 0을 반드시 지나야 되지.
0이 되는 그런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린 그런 점을 뭐라 불러? 근이요, 근.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근의 위치 정리라고도 부른다고. 알겠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일 때는 근이 생기는 거야. 최소한 하나. 증명을 안 했지?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땡큐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써볼까? 정리가 영어라면 theorem인데 알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줄여 쓴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롤의 정리라고 부를 겁니다. 자, 롤의 정리라는 게 있어. 그 롤 아니야. 알겠지? 자, 롤의 정리라는 건 뭐냐면 조건이 중요하다. 알겠지?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그냥 줄여 쓸게. a, b 닫힌 구간이지. 그래서 연속이시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시면 그리고 미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fa랑 fb가 같으면이야. 양쪽 끝값의 함수값이 똑같으면이야. 이거이면 봐, 결론이 f'c가 0이 되는 이거가 되는 C라는 녀석이 열린 구간 A,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는 게 롤의 정리인데 말로 쓰니까 조금 감이 잘 안 와서 알겠지? 요 녀석은 어떤 느낌인지를 그림으로 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된다. 알겠지? 자, 봐봐.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A래. 여기가 B야. 근데 A에서의 함수 값이 요 점이야. B에서의 함수 값이 요 점이라서 높이가 똑같다고. 그리고 미분 가능하니까 부드럽게 그려야 되고 연속으로 그려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적당히 그래프를 쌤이 부드럽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 평평한 거네. 평평한 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들이 여기랑 여기서 지금 그림상으로 두 개 존재하지. 이게 C라고. 그 C라는 녀석이 A랑 B 사이에 두 개 존재하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요. 알겠지? 그럼 봐. 쌤 두 개 그렸는데 이렇게 있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지.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렸네. 근데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않냐? 극단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그럼 모든 점은 다 0이잖아. 무수히많은 거고. 그러니까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롤의 정리라는 거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값이 이 사이에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나는 존재하더라 라는 게 롤의 정리야. 알겠지? 몇 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여기에 뭔가 또 다른 조건이 더 붙어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이제 이 녀석을 증명해 볼까? 증명해 볼게. 알겠지? 자, 증명 없어도 좋았는데 얘는 증명해야 된다. 알겠죠? 얘가 fx가 상수함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함수면 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A랑 B 사이에서는 무조건 다 0이니까. 그러니까 상수함수일 때는 이미 완벽하게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야. 필요 없어요. 할 필요가. 그러니까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그 fx 함수가 연속이고 연속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이 구간 내에 최대값과 최소를 둘 다
없게 되죠? 알겠지? 최대도 있고 최소도 당연히 있을 거야. 맞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황. 어떤 상황을 얘기할 거냐면, 야, 여기가 FA고, 여기가 B인데, 높이는 똑같아. 여기서 상수함수 아니니까 높낮이가 있게 그려야 되지. 좀 극단적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리면 최대값이 A랑 B 사이에 존재하는 거고, 맞지? 이렇게 그리면 최소값이 A랑 B 사이에 존재하는 거지. 네. 야, 어차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최소값은 양쪽 끝에도 존재하지. 최대값은 사이에 존재하고. 맞지?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양쪽 끝이 최대값 사이에서 최소값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그리든 간에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올라갔다 내려야 되잖아. 또는 최소한 한 번은 내려갔다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는 C에서 어떤 상황을 생각하냐면 어떤 상황,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는 C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알겠지? 최대값을 갖는 C라는 녀석이 A랑 B 사이에 있다고. 뭐 이렇게 내려가면 최대값이 사이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고 할 거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 번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상황은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A, 그리고 쭉 가서 여기가 B.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갔다 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이때 최소값을 갖는 C가 이렇게 사이에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 상황은 똑같아서 하나만 보여주면 돼요.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존재하잖아. 반드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 FC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생각할 거야. 알겠지? 그럼 요 그림 속에서 뭘 할 거냐면 어떤 임의의 어떤 양수를 생각해서, 적당한 양수를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요만큼 가는 거야. 이런 점. 이렇게 가서 여기가 C 플러스 H. 그 다음에 똑같은 만큼 왼쪽으로 가서 여기는 C 마이너스 H를 생각합시다. 네. 알겠지? 그럼 뭐가 되냐면 F, C 마이너스 H랑 F, C 플러스 H랑 F, C를 생각하겠다고. 그럼 부등호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최대값이라며.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겠지. 얘랑 얘도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요런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왜냐면 FC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요런 그림이 그려지면 C를 기준으로 살짝씩 오른쪽으로 살짝씩 왼쪽으로 갔을 때의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녀석을 봅시다. 요만큼. 요만큼을 볼게. 이게 1번. 그럼 뭐가 됐느냐? FC. 이걸 이쪽으로 넘길까?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야. 그게 지금 어떻게 됐다고? 얘에서 얘 이렇게 넘기면 0보다 작다지? 0보다 작거나 같다지? 맞지? 네. 양쪽을 뭐 할 거냐면 H로 나눕시다. H는 양수야. 양수 H. 그래서 H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지? 여기에서 앞에다가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를 붙여줍시다. 상관없잖아. 똑같이 붙였으니까. 이게 뭐지? F'Cu. 얘는 어차피 0이니까 0이지. 그래서 뭐가 됐느냐? 따라서 F'C가 0 이하가 됐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이쪽을 보는 거야. 이쪽.
2번. 그래서 2번도 같은 짓을 한다.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 F C-H 빼기 FC가 이번에도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이번엔 뭐 할 거냐면 마이너스 H로 나눌 거야. 왜 마이너스 H로 나누는지 알겠지? F'C가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H니까 이게 마이너스 H.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H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음수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리미트를 똑같이 또 붙여주는 거예요. H가 0으로. 여기도 리미트 H가 0으로. 그럼 얘가 뭐야? F'C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어차피 0이지. 그래서 F'C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F'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0밖에 안 되지. 따라서 두 개를 합치니까 F'C가 0이 됐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뭐? 다른 점들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로 그 최대값이 양쪽 끝이 아니라 사이에서 존재하게 되면 그 최대값에서는 무조건 도함수의 그 미분계수 값이 0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증명했죠.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하나 있다는 거 보였잖아. 그 사이에. 그리고 반대 상황이면 아까 두 번째 상황이 있었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가 똑같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이 여기서 최소값이 그 사이에 존재하잖아. 그럼 똑같은 짓을 다시 비슷하게 하시면 여기서 0이 돼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는 상수함수가 아니니까 위로 한번 솟아있든가 최소한 한번 아니면 밑으로 한번 최소한 한번 밑으로 꺼져 있든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되거든.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되면 0인 거 존재하지. 이렇게 돼도 그 최소값에서 0인 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 거야. 상수함수일 때는 무수히 많고. 알겠지? 그래서 롤의 정리 증명이 끝났더라. 알겠지? 이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증명하면 된다고요. 됐어? 이게 롤의 정리야. 자, 중요한 건 뭐다? 정리라는 건 특히 롤의 정리 같은 이런 정리라는 녀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이야, 조건. 그래서 조건을 좀 확인하고 가자. 알겠지? 롤의 정리를 써먹으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첫 번째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두 번째가 그 사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가 양쪽 끝값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뭐라고? 요런 식을 만족하는 C값 뭐라 부르지? 이거 조금 말을 좀 풀어볼까? F'C가 0인 C값 이거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F'X는 0이라는 이거 지금 그 도함수꼴 방정식이라고 부릅시다. 도함수꼴의 방정식의 실근이야, 실근 C. 도함수꼴 방정식의 실근이 구간 내부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방정식 입장에서. 알겠지? 조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 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세 가지를 만족하면, 반드시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실근 C가 존재한다는데,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만 만족하면 0이 되는 실근 C가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 높이는 똑같아.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 미분 불가능하지? 네. 근데 0 되는 거 똑같이 존재하잖아.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나 두 개나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이거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0이 되는 게 없다는 건 아닌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무조건 존재한다고. 최소한 하나는. 알겠죠? 자, 이게 롤의 정리였다. 자, 두 번째. 평균값의 정리라고 합시다.
자, 평균값의 정리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 평균값의 정리랑 롤의 정리를 잘 비교해 봐야 된다. 알겠지? 자,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y는 fx가 책에 써있는 대로 그대로 이해할 거야. y는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시고 그리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이면이야. 그럼 조건이 하나 줄었지? 3번이 없어. 이러면 뭘 만족하냐면 fb 마이너스 fa 나누기 b 마이너스 a. 이게 뭐지 이름이? 평균 변화율이요. 와!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 값을 갖는 접선의 기울기. 오케이? 선분의 기울기와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가 되는 C값이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왜 평균값인지 알겠지? 평균 변화를 평균값이라 부른 거야. 그래서 뭐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적당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있어서 여기 값이 A야. 같을 필요가 없으니까 적당히 여기 해볼까? 여기가 B고. 그래서 이 점 두 개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소리잖아. 부드럽게 연결. 알겠지? 그래서 적당히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뭐 이 A랑 B에서 요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이 선분의 기울기지.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한 하나 존재해서 그 접점의 x좌표가 C란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접점이 요 사이에 존재한다고. 최소한 하나. 뭐 이런 느낌이다. 물론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직선이면 무수히만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럼 쟤랑 똑같지 않나? 무슨 차이점이 있어? 저 3번만 빼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롤의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의 특수한 상황이다. 평균값의 정리 이거 두 개 같을 필요가 없어요. 롤의 정리는 그 두 개 똑같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쭉 높이를 맞추잖아? 그럼 얘가 0이 되겠지 뭐.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그 평균값의 정리의 특별한 상황이 롤의 정리다. 그래서 롤의 정리를 증명을 했는데 알겠지? 이제 평균값의 정리도 증명을 할 건데 롤의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자, 시작해볼게. 이렇게 합시다. 적당히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A야. 그리고 적당히 이런 점이 B세요. 그래서 이 A랑 B 사이에 연속이면서 미분간하게 그려야 되니까 적당히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 알겠지? 요 함수를 y는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조건 만족하게 그린 거야. 그리고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되지. 요 녀석의 함수를 gx라고 합시다. 그래서 y는 gx. 근데 이 gx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이런 점 a, fa 그래서 a, fa를 지나고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식을 세우면 b-a 분의 f-b-fa 기울기에 x-a 플러스 fa 하면 되잖아. 네. 맞냐? 원래 gx 빼기 fa야. 그 fa 빼기 fa를 넘어온 거고 이렇게. 이겠지? 그래서 gx식을 이렇게 세웠어. fx는 원래 있었고. 자, 이러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뭐냐? 여기까지 준비를 한 거다. fx랑 이 평균 변화율의 기울기로 가는 요 녹색 선분의 식을 세운 거야. 뭐 할 거냐면 새로운 함수 하나 생각해 볼게. 어떤 함수를 생각해 볼 거냐면 h라고 해볼게. 이름은 어떻게 할 거냐? 얘를 fx랑 gx를 뺐다고 칩시다. fx에서 gx를 뺀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 봐라.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미분 가능하지.
요 녀석은 1차 함수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그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 뺐으니까 hx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요. 알겠지? 그래서 난 지금 뭐 할 거냐면 요 hx라는 요 함수의 특징을 정리하러 갈 거야. 첫 번째 뭐라고? 연속이세요. a, b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죠. 그리고 세 번째 fa가 뭐지? ha가? ha fa 빼기 ga인데 같은 점이잖아. 0이야 0. hb는 fb 빼기 gb니까 또 0이지. 그러니까 뭐 ha랑 hb가 똑같아요. 0으로 똑같지. 그럼 뭘 만족했어?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양쪽 끝값이 똑같습니다까지 만족했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뭘 쓸 수 있다고? 롤의 정리에 의해서 이제 뭐 한다고? h 프라임 c가 0인 c라는 녀석이 a, b에 존재하는 거지. 야, 근데 h 프라임 c라는 녀석이 뭐야? f 프라임 c 빼기 g 프라임 c죠. 그게 0이래.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하면 요 녀석이 f 프라임 c랑 g 프라임 c가 같습니다야. 근데 f 프라임 c는 그냥 두시고 g 프라임 c는 뭐냐? gx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g 프라임 c는 그냥 그 녀석의 기울기야. 맞지?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고? f 프라임 c가 g 프라임 c의 기울기는 이 녹색 선분의 기울기 뭐야? b-a분의 f b-fa죠. 그래서 뭐 f 프라임 c랑 b-a분의 f 그러니까 평균 매달이랑 똑같아지는 c가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끝났죠. 알겠어? 자, 평균값의 정리는 방금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다. 그래서 롤의 정리를 왜 증명한 게 이걸 알려고 롤의 정리를 잠깐 증명해 본 거야. 알겠죠? 물론 롤의 정리 자체도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이디어가 좀 중요한데 이런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게 핵심인 거야. 평균값의 정리 증명할 때는. 알겠지? 이렇게 hx라는 함수를 만드니까 롤의 정리를 만족하도록 조건을 다 충족하게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롤의 정리를 쓴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정리하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졌습니다. 알겠지? 증명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 롤의 정리보다 평균값 정리가 좀 더 중요한데, 알겠지? 평균값의 정리가 증명하는 문제가 그냥 종종 나와. 심심치 않게. 뭐 증명하는 문제니까 어떻게 하겠어? 빈칸 뚫어 놓겠지? 너네 같으면 어디다가 빈칸을 뚫어 놓을래? 여기다가 빈칸 뚫어 놓겠지. 여기다가. 새로운 함수를 뭘로 정할래요? 이런 거에다 빈칸 뚫어 놓겠지. 알겠지? 그리고 뭐 이런 데다가 빈칸 뚫어 놓지 않겠어? 이런 데다가? 뭐 이런 데다가? 알겠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알겠죠? 아니 뭐 이런 거에다가 빈칸 뚫어 놓고 뭐 이런 정도 빈칸 뚫어 놓지 않을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 외운다고 하면 너네가 좀 싫어할까 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자, 대표 1번.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을 구하세요. 그런데 롤의 정리라는 거는 도함수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걸 그 사이에서 찾으란 소리야. 대신 확인을 좀 해야 되지. 롤의 정리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롤의 정리를 쓰려면 첫 번째 뭐라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리고 양쪽 끝값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대표 1번 확인을 합시다. 근데 이게 지금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 미분 가능은 자동이지. 자, 그래서 대표 1번 보니까 fx가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5래.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구간에서의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을 구해보세요. 그런데 첫 번째 확인할 게 뭐라고? 연속이랑 미분 가능은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F 마이너스 3이랑 F 마이너스 1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된다. 자, F 마이너스 3은 9 마이너스 12 플러스 5니까 2인가? F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2 해서 같죠?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F 프라임 X가 2X 플러스 4라서 F 프라임 C가 2C 플러스 4지. 이게 0이 돼야 돼요. in C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2가 요 구간 안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안에 존재하죠. C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알겠지?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롤의 정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뿐이야. 알겠죠? 자, 2번. 시험에 안 나와요. 이 문제는 안 나오지. 이렇게는. 이렇게 쉽게는. 이거 그냥 롤의 정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잖아.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풀겠지. 맞지?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풀어야지. 그러니까 롤의 정리 자체를 물어본 거잖아요. 알겠지? 굳이 따지자면 뭐 유제 3번 정도? 뭐 이런 건 나올 수 있겠다. 조금 변형해서. 알겠지? 롤의 정리를 그냥 쓰는 건 아니잖아, 이게. 구간이 아직 안 정해져 있어가지고. 알겠죠? 자, 2번.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옵니다. 자, fx는 어렵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뭐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고, 쉽게 나오면 그냥 땡큐 넘어가면 되고 맞추면 되잖아. 어렵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나올까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책엔 아직 어렵게 나오는 게 별로 없다. 자, 그러니까 일단 롤의 정리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걸 써먹든 말든 하지. 알겠죠? 자, 2번 보니까 fx가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 그랬고 얘도 다항 함수니까 연속이랑 미분 가능은 자동이야. 마이너스랑 1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켜 보래요. f 마이너스 1이 몇이세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3인가? 자, f1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3이죠. 그래서 그래, 롤의 정리 쓸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네. 그래서 f 프라임 c가 미분해서 c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3x제곱이니까 3c제곱 플러스 2c 마이너스 1인데 그게 지금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c값을 찾으면 인수분해하면 되겠다.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3이랑 1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나? 따라서 이제 c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답은 뭐야 그러면? 3분의 1이죠. 사이 값이 나와야 되니까. 맞죠? 네. 이렇게 해서 구했더라. 별거 없죠?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1번.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네.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는 거지? 네. 맞지? 이거 지금 롤의 정리를 미분해가지고 풀었는데 봐봐. 근데 2차 함수니까 꼭 좀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마이너스 2네. 그리고 그때의 y좌표는 뭐 필요가 없어서 사실 이렇게 했다고 치고, 근데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아래로 블록이면 꼭점이 최소, 위로 블록이면 최대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번째는 뭐냐? 대칭축이 있다는 거야. 이게 대칭축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왼쪽으로 한 칸간 마이너스 3과 오른쪽으로 한 칸간 마이너스 1은 높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식으로 안 하고. 알겠지? 예. 그럼 이제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여기서는 대칭이니까 반대로 음수야. 근데 기울기가 0 되는 거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오른쪽은 이 녹색 요점 빼고 나머지는 다 양수거든? 여긴 다 음수고 같아질 수가 없지. 같아지는 게 아니라 0이 될 수가 없지. 근데 여기만 0일 수 있잖아. 여기밖에 없네. 그래서 2야 그냥. 마이너스 2. 2차 함수는 너무 쉬워서. 3차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아직 안 배웠지. 어떻게 그렸는지 잘 모르잖아. 적당히 대충은 좀 알려줬지만. 알겠지?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 최대한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의 준비 단계를 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자, 대표 2번. 자, 함수에 대해서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세요. 이것도 그냥 평균값의 정리를 아니? 물어보는 거네.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다에 대해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에서의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잖아. 이것도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 맞지? 이거 확인 좀 해볼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면 마이너스 2면 여기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1은 조금 멀리 가니까 1 여기쯤 할까?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쯤 1은 뭐 여기쯤 가서 이 두 점의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킨다는 거는 빨간색 그래프에 빨간색 기울기와 같아지는 기울기를 갖는 값을 요 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소리지? 마치 그림으로 보면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 빨간 녀석의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 그럼 1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평균 변화를 구하고 있는 거야. F1 하면 1 더하기 3 빼기니까 3이지. 빼기 마이너스 1이면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냐? 몇일까?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래서 3분의 6이니까 2인가? F 프라임 C가 2가 돼야 된대. F 프라임 C는 그래서 얘가 2인 거고 F 프라임 C는 2C 플러스 3인가요?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됐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 사이에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시면 됩니다. 인데 한 가지 알고 갑시다. 한 가지 정리 하나 써주려고. 알겠지? 이차함수가 나오잖아? 이차함수의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항상 중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랑 1의 중점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알겠지? 이게 평균값의 정리를 이차함수는 항상 이렇게 돼. 왜 그렇게 되는지는 간단한 증명이니까 혹시 집에서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이차함수는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이 항상 구간의 정 가운데다. 알겠죠? 이게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 다른 책에 많이 나와, 예제로. 그래서 잠깐 얘기해 본 거고. 자, 유제들 열심히 풀어보고 오시고. 자, 넘겨봅시다. 연습 문제네. 연습 문제 숙제로 하시고. 조금만 해볼까? 항상 했으니까 기출문제는 해볼까? 평가원 기출? 자, 1번인데 1번이랑 3번은 좀 쉬워. 스텝 1이니까. 자, 그냥 쉽게 하고 갑시다.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5x 위의 점 a 1,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 a가 아닌 점 b에서 곡선과 만난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곡선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a점이 여기쯤 있어가지고 접선을 이렇게 샥 그렸대. 그래서 여기가 a래. 점 a가 1, 마이너스 4고 그 녹색 접선이 이 곡선이랑 만나는 또 다른 점 b를 구해서 점 b랑 a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가 문제네요. 됐지? 갑시다. 그럼 일단 이 녹색 직선부터 구해볼게. 그러면 뭐라고? f 프라임 1이 필요하지? 기울기가. 그러면 2분에서 1 대입하면 3x의 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 녹색 직선을 구했다. 따라서 이 접선은 y는 마이너스 2x에 1,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돼.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됐지? 자, 이제 그럼 나 뭐 구한다고? 점 B의 좌표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점 B랑 점 A에 아까도 비슷한 거 했었지?
점 B의 X좌표랑 점 A의 X좌표 1이랑 요 녀석이 뭐라고? 두 개로 만든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얘는 접했으니까 중근이다. 그래서 어떻게? X세제곱 마이너스 5X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로 만든 방정식이요. 그럼 X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잖아? 이 차이 없어. 무슨 뜻이지? 세 근의 합이 0이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세 근의 합이니까. 근데 세 근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고 두 개는 1이야. 1. 여기가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점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Y좌표는 뭐 녹색에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지. 그래서 이 녀석 길이 구하래.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3이고 0에서 4까지 4니까 길이는 5겠다. 오케이? 3, 4니까 5라고. 그래서 답을 뭐 틀렸지? 이거 아니야? 틀리면 마이너스 2네. 하하하. 그래서 2구나. 1이면 마이너스 하나 나와야 돼서 마이너스 2지? 그럼 뭐 필요 없는데? 그럼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2면 2인가? 2구나. 그냥 2 마이너스 2 넣으면 2죠? 그래서 선생님 틀렸네. 그래서 요 두 점 사이 기울기 이만큼이 3이고 요만큼이 6이네. 맞죠? 36 9 45 루트 45 3루트 5. 그래서 3루트 5다. 3번. 자, fx는 x 빼기 3의 제곱이래요. 그래서 fx가 이렇게 되어 있네. x축. 여기가 3이래. fx가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함수 gx의 도함수가 fx래. 그러니까 g 프라임 x가 fx래. 이거 y는 gx, 곡선 gx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그 gx 위에 점 2, G2 gx 위의 점 2, G2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5래요. 의 접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5래.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지? gx라는 gx라는 함수에 그 위에 점 2, G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G'이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G'인데 G'X가 fx라며. G'E는 F2야. 맞지? F2가 몇이야? 1이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접선 뭐라고? y는 기울기가 1이고 x고 y절편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죠. 기울기가 아니고 y절편 하니까. 그래서 이 접선의 x절편 구하래 5죠. 오케이? 네, 넘겨서 18번. 라스트.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가 두 꼭지점 A랑 C가 Y축 위에 있대. 나머지 두 개는 X축 위에 있는 거겠지? 18번.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볼까? 이렇게 있어서 한 10개 정도 갈까? 여기.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좌표평면에 이렇게 그려졌대요.
이게 ABCD야. ABCD. 근데 y는 x의 3승 마이너스 5x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 지나지 0이면 0 나오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이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됐대. 이 그림처럼 그림을 그려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쁘게 그릴까? 이런 점 좀 지나서 뭐 이런 식으로 됐대. 이게 얘래요. 일 때 이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어. 정사각형이니까 한 면의 길이 구하라는 소리지.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요 점이랑 요 점이 이렇게 접했다는 게 중요해요. 맞지?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 됐어. 이거 기울기가 몇이지? 정사각형은 대각선끼리 서로 이등분 시켜주지. 대각선이 전체 길이 똑같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 삼각형이 45도짜리라서 이 녀석의 기울기가 1이야. 이 녀석이 y는 x 플러스 삐리리네. 삐리리가 요 점 C의 좌표일 거고. 숫자.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만 알면 끝이야. 요 길이에다가 루트 2 곱하면 이 길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 y좌표 네모값 구하러 가면 된다. 알겠지? 중요한 게 뭐라고?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요 접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근데 요 점, 이 함수, 그래서 미분하시면 y 프라임이 3x제곱 마이너스 5인데 그 미분 계수가 지금 1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 6이고 x제곱 2지? 따라서 이제 x값이 몇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2시고 그리고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겠지. 여기도 기울기 1일 거니까. 됐어? 그럼 요 점의 좌표 구했지? 몇이야? 루트 2 콤마.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다. 루트 2 대입하면 3배하면 2루트 2. 마이너스 5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 그래서 마이너스 3루트 2다.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지? 그래서 루트 2를 넣으면 네모까지 더해서 마이너스 3루트 2래. 그래서 마이너스 4루트 2죠. 그래서 요 점이 마이너스 4루트 2다. 그래서 요 길이가 몇이라고? 4루트 2다. 그럼 요 길이는 몇이다? 1대 1대 루트 2잖아. 루트 2를 곱하면 돼. 요 길이는 그래서 8이다. 둘레는 32다. 됐죠? 자, 이렇게 푸시면 평가원 기출인데 재밌죠? 되게 어렵진 않았다, 사실. 맞지? 네.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단원을 쭉 해봤는데 사실 우리 책 눈치 까겠지만 어렵지 않아. 되게 쉬운 책이야. 개념 위주의 책이라서. 알겠지? 나중에 조금 난이도 있는 책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해야 돼. 지금은 조금 뭐랄까 입문 수준인 거고. 알겠지? 근데 입문이든 뭐든 어차피 고등수학은 개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 쉬운 문제들을 통해서 개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집에서 찬찬히 개념 확실하게 생각해 보면서 문제 풀라고. 그냥 답만 구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그래서 숙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진짜 목적이 뭐라고?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에 진짜 시작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